안녕하세요. 멸리로우드의 쓴일입니다. 오늘은 드릴날의 종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드릴의 종류를 배웠고 날물과 드라이버 비트를 장착하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릴날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는 방법도 배워봐야겠죠. 하지만 용도에 맞게끔 드릴날의 종류를 아셔야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드릴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드릴날의 종류를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드릴날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날의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크게 용도에 따라 드릴날이 구분되는데요. 목재용, 석재용, 금속용인데요. 목재용은 드릴 날머리 끝이 뾰족하게 가공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는 데 용이합니다. 석재용은 머리 끝이 좀 더 뭉뚱하게 생겼고 단단한 벽면을 뚫을 수 있게 해주는 날물입니다. 금속용은 날몰의 끝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드릴날의 재질입니다. 목공에 사용되는 날몰이 어떤 소재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의 차이가 있고 또한 용도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날몰을 만드는 금속의 재질을 크게 나누면 고속도강과 초경합금강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날몰이 초경합금강으로 만들어지고요. 초경합금강에서 경도나 강도면에서 좀 더 개선되어 만들어진 것이 고속도강입니다. 고속도강은 HSS로 표기를 하고요. 하이스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인 초경날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스테인레스 하이스강인데요. 스테인레스는 서스로 표기를 하고 하이스강은 HSS로 표기를 합니다. 스테인레스와 하이스강의 강도면에서는 하이스강이 스테인레스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테인레스도 만들어지는 그 수준에 따라서 경도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날이라는 것도 있어요. 코발트 날은 스테인레스 위에 코발트 코팅을 해서 경도를 조금 더 개선한 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질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두껍거나 단단한 목재를 가공해야 될 때 혹은 금속을 가공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드릴 날이 금속이기 때문에 목재보다 단단할 것 같아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작업성과 내구성 면에서 차이가 큰 편입니다. 특히 직경이 가는 날일수록 재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단단한 목재에 드릴 날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날이 쉽게 휘어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날은 강도, 경도면에서 우수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날물은 초경합금강으로 만들어지고 그보다 조금 더 단단한 스테인레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된 하이스강, 경도면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된 코발트강 순으로 단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량이 많고 두꺼운 목재를 뚫으셔야 된다면 스테인레스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금속을 뚫으실 때는 코발트강의 날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주로 목공에서 사용되는 날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공용 드릴날입니다. 브레드 포인트 비트라고도 부릅니다. 날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해주는 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경의 날물을 세트로 구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2번 콘크리트 드릴날입니다. 콘크리트 드릴날은 머리 부분에 다이아몬드 팁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단단한 석재 혹은 벽면을 뚫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드릴날을 사용하실 때는 전용 해머 드릴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3번 금속용 드릴날입니다. 날물을 일본 잔재용어로 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철길이, 쇠길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일반적인 금속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당연히 금속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공용 드릴날과는 다르게 날머리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센터에 구멍을 뚫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한 위치에 송곳등으로 표기를 하고 사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스테인레스 날입니다. 스테인레스 날도 생긴 거는 금속용 날과 똑같이 생겼지만 색상이 일단 은색으로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것이 초경 날보단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고 내구성이 좋은 편입니다. 5번 코발트 드릴날입니다. 스테인레스나 하이스강보다 경도가 개선된 것으로 금속을 가공하거나 단단하고 두꺼운 목재에 작업량이 많을 때 주로 사용하는 날입니다. 스테인레스나 하이스강에 비해서 색상이 조금 더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6번 센터 드릴 비트입니다. 하드웨어를 장착할 때 사용하는 날입니다. 하드웨어의 구멍에
정확한 중심점을 찾아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가지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하드웨어의 구멍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포스너 비트 혹은 보링 비트라고 불리는 날머리입니다. 일반적인 드릴날보다 사이즈가 큰 구멍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날머리고요. 굉장히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멍을 관통하거나 반만 뚫을 때 주로 사용하는 날물이고, 싱크 갱첩을 부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날물입니다. 8번 어거비트라는 날입니다. 목공용 드릴날을 검색하면 같이 나오는 날물인데요. 이 날의 끝에 보면 나사산 모양으로 뾰족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사용해서 목재에 구멍을 뚫게 되면 나사처럼 날이 빨려 들어가면서 구멍이 납니다. 전동공구인 드릴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하면 보다 적은 힘으로 깊은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드릴 머신 등의 기계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어거비트가 목재에 파고들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작업물을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빨리 올라오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9번 홀소라고 하는 날물입니다. 주로 관통되는 구멍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날물입니다. 10번 플러그 커터라고 불리는 날물이고 다보비트라고도 불립니다. 이중 드릴 비트를 사용한 곳에 구멍을 메꿔주는 이런 목다보를 만들어주는 날물입니다. 일정 크기의 목봉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가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 드릴 비트입니다. 아까 일본 잔재 용어로 날물을 길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검색할 때 이중 길이 혹은 사라 길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또 함께 나옵니다. 피스 결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날물입니다. 지금 끝에 가는 날과 몸통의 두꺼운 날이 함께 이중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이중 드릴 날이라고 부르고요. 앞쪽의 날이 3mm, 몸통의 날이 8mm 혹은 앞쪽의 날이 4mm, 몸통의 날이 10mm, 보통 두 가지 규격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이중 드릴 날도 머리 부분이 접시머리형이 있고 일자머리형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피스의 머리에 따라서 적합한 날물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스페이드 비트입니다. 용도는 목재용이고요. 목재를 깎아서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끝에 날이 목재를 긁어가면서 구멍을 파게 됩니다. 주로 스페이드 비트로 작업을 할 때는 저속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날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목재가 뜯기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드릴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대리석 전용 날물도 있고 타일 전용 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날물은 목공에 주로 사용되는 날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